8월 달에 1억 1천만 원. 8월 달에 1억 1천만 원.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잘 나가는 국기입니다. 잘 나가는 국입니다. 네,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셀러 잘 나가는 국입니다. 저희가 언제 처음 만났죠? 제가 과장님 뵙기는 19년도 2월 달에 유튜브로 제가 뵀죠. 19년도 2월에 유튜브로 뵙고 제 코칭을 과장님 들었을 코칭은 작년 5월 말에서 작년 6월 중순까지. 작년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 들었고 네네. 지금 1년 한 3개월이 지났네요. 그쵸.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저는 직장 다니면서 18년도 연말에 그 신사임당님 창업 다마고치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엔지니어로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어떤 장사한다는 이런 개념은 저하고 완전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때쯤에는 직장 쪽에도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렇게 시험시험 보다가 19년도 2월달 되니까 갑자기 과장님이 제가 그때 짠 나타났죠. 부업으로서 사실 절실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내놨는데 안 하고 있다가 19년도 4월 중순쯤에 이제 사업자 내놓은 게 놀리기 아까워서 그래도 그동안 이제 유튜브 보고 한 이런 영상들 참고해서 중국 구매대행 제품을 하나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수기로. 그게 조금 잘 팔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게 올리고 그 다음날 한 개 팔렸어요. 올리고 그 다음날? 네. 그 다음날 또 한 개 팔리고. 운이 좋은 케이스네. 그렇게 하다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제 부산 강의가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사실 스킬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취미 삼아 했는데 그게 잘 되니까 용돈벌이보다 훨씬 더 돈이 되니까 이거 괜찮다, 과장님한테 코칭을 받고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쇼핑몰을 시작하게 됐고 매출을 이분이 가져오셨는데 6월 달에 월 매출이 4,289만원, 7월 달에 6,700만원, 8월 달에 1억 1천만원, 8월 달에 1억 1천만원. 거의 사업자가 3개 돌리고 있고 스스, 쿠팡, 기타 오픈마켓, 폐쇄몰까지 팔고 계시고. 야, 이거 1년 반 만에 빨리 성장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그거는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운은 저도 항상 다 운은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의 제자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왜요?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저 말고도 되게 여러분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강의 들었고 나빴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이 좋았다만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강의를 들었나요? 그 이후로? 일단 저는 19년도 4월에 이제 처음 제품 올려서 판매를 하면서 과장님 강의 듣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부업이었었기 때문에 전업으로 이 정도면은 제대로 배워서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사실 찾은 사람이 유튜브 상에서 제일 선해 보이시는 과장님. 그래서 그때 처음 저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유료 강의가 있었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때는 부업으로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사실 없었었고, 이제 전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유료 강의라는 게 저한테는 좀 신세계였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주먹구구식으로 몇 날 며칠 고민했던 것, 어떨 때는 몇 달을 혼자서 못 풀었던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내가 이걸 왜 진작에 그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유료 강의는 여력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들을 수 있는 거 들어야 되겠다. 왜냐,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걸 알았고, 또 이제 전업으로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시간도 되니까. 바로 7월 달에 또
인천에 있는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기적의 구매대행 저자이신 강창호 소장. 강창호 소장님. 네, 그분- 제가 책을 많이 추천해주고 있었죠. 네네네. 네. 그분은 진짜 책은 뭐 완전 짱이시죠. 네네. 만약에 책을 먼저 봤으면 강의를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네. 아니 강의를 한 번 듣고 나면 솔직히 제가 이게 소화를 못하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올해 책이 나왔는데 강의보다 더 잘 돼 있어. 저는 온라인 강의가 네. 계속 들은 사람들은 볼 수 있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게 과장님 제일 강점이시죠. 사실은. 그게 제일 강점이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분 거 듣고 또 연말쯤 해서 정다르크님. 네. 그거는 온라인 강의? 네. 네. 온라인 강의 듣고 또 온라인 강의로 그 정영민 TV 네네. 트레드 헌터? 네네네. 그거 거의 다 들으시네. 저번에 나온 출연자분도 그거 듣고 했는데. 근데 네. 궁금하니까. 네. 가장 최근에는 6월 초에 이렇게 아주 대단한 강의 또 하나 제가 듣게 됐죠. 오케이. 네네. 그렇게 강의를 네네. 여러 개 들으시고 네네. 이제 구대도 하시고 네네. 지금 이분은 네. 구대만 하시지 않고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구대는 한계가 있으니까 구대로 시작해서 스킬을 키운 다음에 사입으로 넘어가자 해서 지금은 사입 비중이 많이 커졌죠. 네. 네. 사실 저는 구대보다는 사입이 더 큰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수업을 들어도 네네. 사기를 많이 뭔가 하시겠다고 하면은 좀 물어보고 하면 좋은데 물어봤다. 물어봤는데 물어봤는데 결제하고 물어봤죠. 결제하고 물어봤지. 근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결제했는데 이제 막 사기를 당했는데 네. 그거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줘야 돼요. 이거 분명히 네. 사기 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네. 작년에 과장님 강의 듣고 사실 이제 그때는 전업으로 하겠다는 스타트하는 시기였고 또 코칭을 이제 받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진짜 최고조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혼자서 이제 사업자 하나로 하다가 과장님이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지금까지 수기를 해왔지만 반자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동이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또 사업자가 또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사업자를 5월 중순에 바로 냈죠. 냈는데 귀신같이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광고사에서 연락이 와요. 네, 광고 사기예요.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광고 사기. 여러분 전화 많이 받으니 광고 사기. 근데 네. 제가 완전 초보면 그게 넘어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저도 뭐 1년 동안 구름짬이 있어서 그게 사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다고요? 응, 알고 있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이 사람 묘하게 이렇게 낚이는가 봐요. 얘들이 평소에 하는 멘트하고 조금 다른 멘트로 접근해 오는데 좀 참신했어. 어떤 멘트가 참신했는지. 그러니까 큐. 보통은 자기들이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부산의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스토어 모델을 뽑는데요. 테스트하는 모델을. 근데 거기 제가 당첨이 됐대요. 평소와 다른 멘트였어. 그래서 그러네. 그게 뭐냐 이랬더니 자기들이 내 스토어를 다 관리를 해주고 SNS 마케팅까지 다 해주고 대신에 거기에서 나온 매출을 자기들 홍보로 쓰겠다. 네. 얼마나 고마워요. 네, 무료로 해주면 고맙지. 그러니까. 근데 계정 관리비라는 게 있는 거야. 계정 관리비가 있네.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 네. 한 달에 6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6만 6천 원이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때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배움이 많이 없을 때니까 광고나 이런 부분이나 SNS 마케팅 이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료로 해준대. 월 6만 원에 관리비만 받고. 네. 그래서 이제 덥석 물었죠. 덥석 물었는데 그게 한 달씩 결제가 아니었죠? 네. 그게 몇 달 결제였나요? 2년. 2년 결제. 네. 2년 결제. 158만 4천 원. 158만 4천 원.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그쪽 업계에서 걔들이 하는 말이 일명 2년 계약을 하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158만 원이에요. 그래서 158만 4천 원. 그래서 걔들이 줄여서 1584라고 표현을 해요. 네. 지들끼리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제 그쪽에도 영업하는 애들끼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담배 피러 나가서 지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오늘 나 1584 뭐 2건 했다, 3건 했다. 딱 결제하고 느낌이 조금 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과장님한테 전화했죠. 네. 과장님 나 이거 결제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듣더니 다 좋은데 일시불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근데 뭐 그때는 의욕이 만땅이어서 일단은 달리고 보자. 이게 환불이 안 되는 이유가 네, 네. 몇 개는 해주잖아요. 정말 성의 없이. 그러니까 얘들이 전략이 그거예요. 처음에 이제 딱 꼬드겨 놓고 결제가 딱 들어가면 최소 2주는 진짜 막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해줘요. 왜냐하면은 그 구매 취소, 철회 취소 기간이 있거든. 그 한 2주에서 3주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제품이 있었으니까 제품을 보내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찍어주겠다. 그 다음에 뭐 카페 침투 마케팅을 하겠다. 뭐 이런 제안서 써라. 이런 거 막 보내면서 그 열심히 다 썼어요. 저는 진짜 아 이렇게 광고를 배우는구나. 네. 쫙 보냈죠. 네. 근데 얘가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뭐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네. 2주가 지나도 안 와. 네. 회사 대 회사로 이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3주차쯤에 이렇게 조금 따졌더니 이제 그때 뭐 제품 그 상세 페이지하고 뭐 이런 사진이랍시고 저한테 주는데 제가 구강 세정기 제품을 하나 파는 게 있었는데 그걸 보냈었어요. 네. 근데 그 배경을 어디서 찍었냐면은 이제 서재에서. 구강 세정제를 구강 세정기를 서재에서 배경을 찍어. 배경이 서재야. 배경이 서재야? 신박한데? 서재에서 여러분 구강 세정기를? 신박하네. 받아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제품도 또 하나 보냈었거든요. 걔도 똑같이 배경을 서재에서 책 색깔만 다른 배경으로.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따졌더니 이제 뭐 코로나로 뭐 자기가 격리됐다. 네. 한 일주일 연락을 못 받는다. 환불은 어려워지고 과장님한테 하소연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장님이 그 즈음에 특히 지재권 이런 분들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저 이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박종인 변호사님하고 네. 영상도 찍으려고 그래서 그랬어요. 영상 같이 찍어서 공격해서 내가 같이 싸워주겠다 이랬는데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분들이랑 타협하셨잖아요. 아니 타협이 아니고 타협은 아니고 타협이 아니고 네. 피해자들이 또 여러 있더라고요. 에드빌 라는 업체였는데 지금 이거 얘기해야죠. 지금 에드빌리티. 에드빌리티 지금은 없어졌어요. 걔들은 계속 상호 바꿔가면서 계속 갈아타는 애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 피해자들 모아서 단톡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업무 방해로 저도 공격을 했죠. 네. 그때 처음 저 블로그 글 써봤어요. 네. 진짜 블로그 글 써서 조회수 그 당시에 그때 탑 찍고 그랬어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 방해를 했더니 걔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규자들이 가입하기 전에 제 글들을 보고 저한테 이제 쪽지나 이런 게 와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다던데 정말 그런 게 맞으시냐.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말해줬죠. 100% 사기다. 100% 사기다. 그래서 걔들이 신규가 모집이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와가지고 환불을 다 해드리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다 해줘라.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에드앤에드 뭐 그런데 그거 돈 쓸 바에 그냥 본인이 그 금액만큼 해보는 게 그쵸.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광고 전업으로 시작하자마자 마케팅 사기 한번 싹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귀가 얇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완전 팔랑기에 빅마우스 뭐가 된다니까 초대량 뭐 대량 이런 곳에 간 거. 그것도 사실은 과장님하고 언론을 좀 하고 갔었잖아요. 맞다. 기억나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초대량은 돈이 벌리기 때문에 그쵸.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기에 잘 되는 것들은 약간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사방에 좀 연락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소스를 제가 잽싸게 들은 거예요. 근데 앞에 기수들이 되게 잘 됐대. 네. 하지만 검증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런 온라인 사기도 당해보고 하니까 이번에는 결제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됐다. 아, 이게 왜 그랬냐면 제 제자 중에 이제 이런 거를 머리가 좀 트여가지고 그걸 먼저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그냥 정말 한 달 만에 막 월천 찍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되는 거다. 예, 제가 물어봐서 알려드렸거든요. 한 두 분 네. 정도가 네. 돈을 벌고 있어가지고 네.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네. 왜 안 됐을까요? 거기도 사실 거기는 이제 처음에 세팅비 400만 원에 월 사용료 200만 원이니까 네. 첫 달에 투입돼야 되는 돈이 한 600만 원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사실 제가 과장님도 통하고 또 뭐 다른 여러 군데 알아봤었는데 일단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약간 업계에서 인지도가 좀 있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네. 뭐 설마 탈이 나겠나 하고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을 시작하고 코칭해서 첫 발을 내딛는 어떤 첫 단추 깨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만약에 제가 제대로 된 어떤 강의나 프로젝트에 들어갔었더라면 훨씬 더 지금 더 성장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시간이 왜냐하면 시간도 아깝고 힘도 아깝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마켓의 시장이 진짜 19년도는 지금에 비하면은 그냥 놓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맞아요. 정보가 네. 그리고 들어오는 유입자들, 경쟁자들이 지금 진짜 유튜브에 주소들은 이런 내용을 만약에 19년도에 강의를 했다? 그분은 그걸로만 떼돈 벌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 작년에도 지금보다는 덜 치열했고 또 어떤 나한테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쳤다는 게 전 아까운 거죠. 한번 또 보면은 네. 우리 쇼핑몰 인생사를 들어보면 네. 들어와서 사기 당하고 초대량 들어갔다가 발 데이고 나오고 네. 강의비는 강의비 그때 한 얼마 쓴 거예요? 한 얼마 썼을까요? 저는 뭐 지금까지 쓴 것만 치면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조금, 그 정도. 생각보다 많이 안 썼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궁금한 강의가 있으면 네. 과장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제가 강의를 다 들어보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게 뭐냐면 과장님 요거 강의 되게 좋다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면 그래요? 그러면은 기다리셨다가 뭐 제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제가 괜찮으면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요. 그럼 이제 아니 이거 안 드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마르타가 돼가지고 뭐 제 컨텐츠로 쓰긴 했지만 제가 이제 다 들어보게 돼서 이제 돈을 좀 안 쓰게 됐죠. 약간 세이브했죠. 약간 세이브했죠. 왜냐면 초대량 빚이 있으니까. 초대량 600만 원 빚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쌤쌤인 거죠? 그렇죠. 완전 플러스죠. 완전 쌤쌤이 플러스? 근데 그때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와서 매출을 1억 1,000이나 낼 수 있었을까요? 왜 포기를 안 했을까요? 그때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말 텐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그 부업할 때 4월 중순에 그 구매 대행으로 제품을 올리고 바로 그때는 겁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5월 달에 국내 제품 제조사를 한 군데를 뚫었어요. 제조사 위탁을? 사입이죠. 사입이요? 예. 그게 사입. 어떻게 보면 이제 지인이긴 한데 그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온라인 생태계를 모르니까 그 지인이 이제 제조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혹시 그걸 제가 한번 팔아봐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코드숨을 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은 이제 업계 제조도 오래 하시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뭐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애가 단지 안면이 좀 있다는 이유로 와서 뭘 팔아본다는 게 그게 좀 가소로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완전 젊은 애들이면 못 몰라서 그러는데 얘는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럴 때 제가 저는 오기도 약간 있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소싱을 했어요. 해서 조건은 처음에 한 달은 제가 이제 제품을 들고 가고 팔리면 결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사입해서 파는 걸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제가 팔았는데 그해 연도에 그 제품 팔아서 제가 바로 스마트 스토어 파워가 됐어요. 그 사입한 제품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제품이 그 과장님 코칭 받을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그 제품이 또 저를 빅파워로 만들어주고, 빅파워를 만들어주고 올해도 그 제품 하나로만 한 계정은 빅파워가 되고, 한 계정 빅파워 되고. 네. 그런 어떤 뭐 기본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구매대행 그 처음 19년도 4월달에 시작한 구매대행 그 제품 하나가 그것도 6월 초에 사실 좀 어디서 방송에서 터지는 바람에 네. 구매대행은 배송 기간이 길잖아요. 네네네. 계속 CS가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국내 제품이랑 구매대행 제품이 한 개씩 팔릴 때는 뭐 CS 해봐야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국내 제품은 또 국내 발송이니까 당일 발송이고 네. 제품에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으니까 CS가 없었는데 구매대행 제품이 터져서 자고 일어났는데 늘 한 개, 두 개 이렇게 오더 들어오던 게 아침에 봤더니 오더가 22개가 들어온 거예요. 오더가 하루에 일어났더니 구매대행이 다음날 22개. 이거 뭐지? 했는데 그 다음날 40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날 22개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40개가 들어오고. 그때는 네. 제가 뭐 때문에 했는지 근데 그날 당일날 오후에 이제 아는 지인이 그 형 제품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왔대요. 구매대행 러들은 나 혼자 산다를 필수로 시청해야 돼요. 맞아요. 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CS가 많아지니까 이럴 바에는 그러면 국내에 사입해서 국내에 갖다 놓고 팔자. 그런 베이스들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베이스들이 있었고 20년 작년 3월에 이제 해가 또 넘어가면서 과장님 코칭 받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부업이었었는데 국내 제품을 하나 더 이렇게 소싱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2월 말 정도에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하루에 한두 개 팔리다가 10개 되다가 일주일 지나서 갑자기 주문이 100단위로 넘어가더니 일주일 쿠팡 매출 3,400만 원 찍는 거예요. 일주일 쿠팡 매출 3,400만 원. 그런 게 조금 힘이 돼줬네. 그렇죠. 포기 안 하게. 저는 그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일주일에 쿠팡 한 계정에 3,4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1억이 넘잖아요. 네. 쿠팡 하나만. 네. 나는 된다. 네. 이제 제대로 배워서 좀 뭘 해봐야 되겠다. 그런 베이스가 있긴 있었어요. 이런 게 아예 없으면은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뭐 터져주면서 계속 끌고 왔고 그리고 구매대행에서 사입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이제 뭐 시작할 때 구매대행 물건 올리고 15일 지나서 사입을 바로 했으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때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에 구매대행하고 사입하고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같이. 지금도 분리를 못해서 이제 올해 분리를 겨우 했거든요. 그 감이 좋다고 하는데 운이죠. 운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여기 사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엄청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때 최대한 시작을 남하고 다르게 하려고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든지 두려고 노력했던 게 저한테는 약간 경쟁력이 됐던 거예요. 뭘 다르게 했는지. 예를 들자면 국내 사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팔던 카테고리, 그 제품의 카테고리가 저는 초짜고 그쪽에 원래 받아가던 벤더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대형 카테고리에는 벌써 제가 진입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운이 좋게 유사한 카테고리에 그 제품을 넣어도 되는 어뷰징이 안 걸리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저는 사실 거기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19년도나 20년도 초반만 해도 그런 정도만 신경을 써도 사실 먹히는 게 많았었잖아요. 그쵸. 네. 그때는 카테고리만 좀 잘 잡고 네. 키워드만 잘 잡아도 네. 조금 잘 되는 때가 있었죠. 네. 그래서 작년 20년 4월, 5월 초까지는 저는 다 수기로밖에 제품 안 올렸거든요. 네. 뭐 내겐으로 뿌리고 이러는 것도 저는 몰랐고 그냥 5개 마켓 다 수기로 올렸어요. 네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우리 초보들이 많다 보니까 넥스트 엔진이라고 뭐 샵링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 그거를 다른 마켓에 편히 뿌려주는 프로그램.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의 노예가 됐죠. 슬레이브 오브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없이 수기로 올리는 건 상상을 못하죠. 맞아요. 사입은 국내에서 주로 하시나요? 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했었었는데 중국 쪽에서
그 수입해서 파는 것들을 6월 달부터 들어가게 됐죠. 지금은 1688이 거의 한 80% 아닌가요? 그렇죠. 중국 쪽에서 수입하는 것들. 중국 쪽에서 수입하는 게 이제 80%고 네. 구매 대행은 이제 접으셨나요? 올해 다시 재세팅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비즈니스가 생겨서 못했는데 요게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물론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구매 대행 다시 세팅할 겁니다. 3PL 업체 사용해 보신 적 3PL 전문가 몇 군데나 한번 부업을 할 때부터 창고가 없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인 사무실 쓰다가 양이 좀 많아지면서 3PL을 쓰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중국 쪽만 하셨나요? 네, 중국 쪽하고 19년도 초에는 사실은 그 서 실장님이라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서 씨랑 인연이 많네요. 그렇네요. 네. 서 실장님 쪽 그 관련 영상도 좀 보고 해서 그 영국 쪽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내리고 왜냐하면 양쪽으로 하기 힘들어서. 맞아요. 네. 초기 자본금이요. 일단 부업으로 했을 때는 뭐 고정적인 제가 인컴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사입하면서 첫 제품들이 이제 팔린 걸로 또 결제하고 그 제품들이 대부분 또 스스에서 팔렸기 때문에 결제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큰 자본금은 많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계좌가 후덜덜 되죠. 뭐 진짜 돈은 그냥 녹더라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이라고 무자본이 아닙니다. 절대 무자본 아니죠.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구매 대행 소소하게는 첫 번째 출연자분이 얼마 갖고 시작했냐면 200만 원 갖고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번 라이브 출연자분은 1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소소하게 이제 키워나가면 되니까. 아니 뭐 소자본으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본이 많으면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지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제 다른 제자는 잘 팔려도 무서워서 팔지도 못했고 비싼 거는 못 팔았어요. 돈이 없어서. 자본금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있죠. 와, 질문이 진짜 엄청 많아요. 언제부터 직원을 구하셨나요? 이거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과장님 코칭 받고 늦어도 한 7월이나 8월부터는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구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초대량 덫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사무실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 3월 말에 그 사무실 냈어요. 그리고 직원도 얻었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직원을 얻은 이유가 본인이 정말 게을러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놓기 위해서 그래서 직원을 구했고 지금은 직원들 일시키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그 부업으로 할 때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규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누구보다도 이제 본인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제가 전업을 해보니까 진짜 저라는 인간은 거의 쓰레기더라고요. 시간을 이거 풀어버리니까 통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날 열심히 일해서 한 새벽 3시까지 일을 했어. 그러면 이제 원래 그래도 9시부터 업무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상 심리가 들어온 거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한 10시나 11시에 수술 해도 되지? 타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일을 하려고 사무실을 먼저 얻었어요. 물론 이제 직원분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제가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진 부분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제가 단순 반복 작업하는 거를 직원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감시하는 눈이 있으면 직원을 감시하는 눈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나라는 인간 잘 아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나태할 때가 분명히 와서 그 나태를 없애려고 저도 환경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배운 거를 해보게 되고 그게 이제 그런 환경에 놓는 저의 수단이었어요. 저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의지력이 강하신 분이거나 사실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자기하고만 싸우려고 하면 지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네. 그 차라리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고 환경. 거기에 내가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스마트한 전략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확실히 좋은 전략이라고 네, 저도 생각합니다. 완전 저는 네. 잘했다고 올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 사무실 내고 좋은 직원분들하고 같이 일하게 된 거. 부업을 시작하고 얼마 만에 전업으로 전향하신 거죠? 그럼 몇 달 만에? 1년이죠. 부업으로 1년 하고 네네. 전업으로 갔다. 네. 저도 네. 1년 정도 부업으로 하고 전업으로 갔는데 네네. 우리 사람들을 한번 가르쳐 보셨잖아요. 본인의 경험을 이제 네. 프로그램도 전수해주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네. 사람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땠나요? 느낌이? 사실 그 과장님 덕분에 그런 기회도 제가 얻게 됐고요. 서 과장님 그 미서씨 프로그램 유저들이 이제 폭증하면서 네. 지방에 수요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온라인으로 케어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좀 봐주면 좋으시겠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으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어줍지 않게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는 상당히 좀 보람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고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봤는데 사실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운을 오고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 느끼는 그 아우라나 뭐 열정 이런 교감하는 게 온라인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미서씨도 미서씨지만 어쨌든 제 짧은 경험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너무 보람스럽고 저도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되게 오래 기다리시는데 제 코칭을 돈 벌려면 온라인을 해야 되고 내가 진짜 효율을 내고 싶으면 오프라인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계속 기다리게 그치, 되고 물리적 한계 때문에 네. 오프라인을 하니까 사실 저희도 이렇게 지금 그렇죠. 되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얼굴도 보고 이제 계속 이 길로 가면은 정보도 고려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이 되게 좋아요. 뭐 제 얼굴을 본다고 뭐 매출이 잘 나오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기운은 받죠. 기운은 기운은 받아요? 그럼요. 기운은 받구나. 네. 지금 몇 명이 기다리고 있으시냐면 이제 한 75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헐. 강의를 750명이면 네. 내후년에 들어야 돼요. 강의를 지금 예약하면 내후년에 들어야 되는데 못할 짓이다 해가지고 제 코칭 받은 분들이랑 항상 저는 돈 벌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벌어가려고 하는데 꾸기꾸기님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직영점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오프라인으로 네. 진짜 실습하고 네. 강의는 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 네.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이것도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같이 할 테니까 아마 오늘 이 영상 보신 것 때문에 예약이 엄청나게 밀릴 것 같거든요. 좋고 제가 이제 카페 공지사항에 네. 올려놓을 테니까 네. 예, 보시면 되고 이게 프랜차이즈 형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강의의 컬을 낮추기가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력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꼭 매출 내는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실습 시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내년에 배우면 너무 늦는 게 아닌가요? 여기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내년에는 또 내년에 정보가 생기고 제가 좀 장점은 배우는 걸 멈추지를 않아요. 맞아요. 새로운 정보가 있고 뭐가 있으면 옆구리 찔러주시면 제가 항상 듣고 실행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 변하는 트렌드에 잘 맞춰서 교육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 강의를 듣고 잘 되신 분들이 지역별로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거 만들기는 어려운 게 아닌데 과장님 뭐 이렇게 코칭 받으신 분들 중에서 진짜 잘 되신 분들 이렇게 열거를 하면 저는 진짜 끝에서 새야 빠르죠. 계속 또 나오실 거니까 네, 그분들이 네. 잘 되신 분 나오고 안 되신 분 나오고 그럴 테니까 중국 구매 대행 월 매출 한계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월 매출 한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있을 때. 네. 그것도 소싱하는 제품에 따라서 다르죠. 왜냐면 이게 매출이 의미가 없는 게 마진 구조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순수익으로 말씀해주세요. 순수익이 얼마 정도인지. 순수익은 네, 한계. 제가 아는 셀러들 중에서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혼자 하시는 친구들 순수익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 저도 딱 1,500에서 2,000이 구매 대행의 한계. 혼자서 했을 때. 때. 네네. 그 정도로 되려면 전업해야 당연히 전업해야죠. 부업으로
부업으로 순수익 2천 찍으려면 구매 대행으로 정말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어디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노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가기는 정말 어렵다. 그렇죠. 그런 것들 말씀드려야 되죠. 여기에 회사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사용 가능한데 부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거 요심일까요? 저는 부업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저희 매형이 부업으로 30억짜리 회사를 2개를 키웠어요. 근데 직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고 좋아요. 여러분 다음 라이브를 기대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라이브는 안 되시는 분 모시는데 그분이 부업이에요. 예, 부업이라서 한 달 매출이 400에서 500 나와서 본인이 가져가는 게 150에서 200밖에 안 된대요. 계속 1년간. 1년간? 예, 그래서 그래도 뭐 부업이면은 뭐 용돈으로는 부업으로 뭐 본업에 150만 원 나오면은 삶은 유택해지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계속 정체돼 있으니까. 그럼 다음 분이 부업으로 하시는 계속 분이니까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또 솔루션을 드릴게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 아무것도 모르는 40대 후반인데 가능한가요? 이거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가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바르게 배우시고 하시면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죠. 예, 저도 부업으로 이 일 하기 전에는 완전히 이쪽 계통은 진짜 1도 몰랐어요. 그리고 뭐 약간 장사라는 이런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고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도 나도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충분히 할 수 있고. 청년이지 청년. 네. 그리고 현재 구매대행 포기를 고민하는 셀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건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구매대행 어려우면 포기하세요. 근데 온라인 판매를 포기하지 마세요. 구매대행이 어려우면 위탁 판매를 하시면 되고 제조사 뚫어서 아니면 그냥 도매국에서 올려서 그게 어려우면 그 다음에 온라인의 판매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는 멈추지 마시고 구매대행은 접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방향성이 온라인 판매는 꾸준히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 온라인 판매를 잘하려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뭘 하든 간에 온라인 마케팅은 그냥 돈을 벌겠다면 필수예요. 변호사건, 변리사건, 뭐 도배를 하던 아니면 뭐 화장실 변기를 뚫던 이 뭐든 오프라인 뭐든 하든 온라인 마케팅은 기본이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마케팅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니까. 예. 아니,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과장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킬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매 대행으로 뭐 너를 얼마를 벌게 해줄게 이런 개념보다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접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본은 사실 정말 스마트하거나 부지런하신 분들이 찾으면 온라인에서 그 정보를 싹 끌고 모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의지가 정말 강하거나 천재적인 어떤 재능이 있지 않은 다음엔 그걸 지속하지 못하는데 서 과장님 코칭은 그 6주에서 4주 동안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습관화 시키니까 그게 어떤 마중물이 되는 것 같고 정다르크님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따르자면 물고트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기본적인 질문 드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 하다가 잘 팔려서 사입할 때 사업자를 따로 내야 하는 거죠? 사업자를 따로 내도 되고 한 사업자에서 같이 해도 돼요. 미서씨 시작한 지 5주째 되는데요. 판매 건수가 정말 띄엄띄엄이라 마음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제쯤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미서씨 한 계정으로 쇼부 보려면은 안 돼요. 그 대량의 본질을 아시고 좀 다계정을 돌려야 돼요. 프로그램으로 계속 주문을 받으려면. 예, 와주셔가지고 또 예, 자리를 빛내주셔서 예,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 제가 모신 건 그 목적은 그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사기도 당하고 예, 뭐 이것저것 하고 그래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투자하고 공부하고 성장해서 그래도 1년 6개월 만에 1억 1000이면
이게 순수익으로 한 2천은 넘잖아요. 최소 한 30% 정도. 최소 30%니까 3천만 원을 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쭉 오시면 솔직히 뭐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지만 예, 앞에 7 다신 분들도 충분히 늦게 시작하셔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오늘 꾸기꾸기님을 모신 거고 네네. 예, 그 마음이 꼭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돼가지고 지금 여기 아까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뭐 더 젊으신 분도 있을 텐데 네네. 젊으신 분은 아 그래? 그 나이도 이렇게 했으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실 테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랑 비슷한데 늦게 시작해서 막 깨지고 구르고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잘 되네? 끝까지 포기하지 그쵸, 않고 그쵸. 예, 네. 그런 거를 딱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꾸기님을 부산에서 모셨습니다. 진짜 부산에서 날라오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정말 잔잔하게 되게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예, 여러분들에게 네. 라이브로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과장님한테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잘 되셔서 너무 좋아요. 이제 아직 과정이고 이제 과정이고? 잘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월 10억 찍으면 월 마스크 벗고 한번 월 10억 찍으면 마스크 벗고 출연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예, 응원해 드리면서 내일 12시에 예, 부산 직영점 강의 오픈할 테니까 그것도 선착순으로 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